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잠시 못 뵌 사이 세상은 가을을 향해 한 뼘 더 자라났네요.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따뜻한 조명이 켜진 거실에 혼자 앉아 찻잔에 오르는 김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을 스칩니다. 50대에도 연애가 필요할까요? 온 힘을 다해 달렸던 일과 자녀 양육, 정신없이 챙겨야 했던 부모님 돌봄의 시간이 지나간 자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유난히 고요하고 늘 누군가 앉아있던 의자 하나가 비어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에 연애라는 두 글자가 다시 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50대의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왜 새로운 관계가 필요한지, 20대와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요. 앞으로 15분 동안 잊고 있던 당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꺼내보겠습니다. 왜 50대에 새로운 연결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50대의 연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상실의 시대를 버텨낼 심리적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많은 상실은퇴, 자녀 독립, 부모님과의 이별 등을 경험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메우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로운 연결은 과거의 누군가의 역할,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원에서 벗어나 오직 나라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은퇴 후 찾아오는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어주죠. 또한 연애는 우리 삶의 목적 의식과 활력 바이탈러티를 다시 찾게 해줍니다. 몸이 건조해진 일상에 색을 입혀주는 프로젝트인 셈이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낯선 취미를 공유하는 모든 과정이 수동적인 노후 대비를 넘어서는 능동적인 삶의 설계가 됩니다. 게다가 새로운 관계는 감정적 언어 근육을 다시 단련시켜줍니다. 오래된 부부관계나 독신 생활에서는 굳어버리기 쉬운 솔직하고 미묘한 감정적 언어를 다시 사용하게 합니다.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존중받는 대화를 재개하면서 잊고 있던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제 주변을 둘러보면 50대를 지나는 관계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시 설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저 동네 산책을 함께하는 사이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주말에 볼 영화를 함께 고르고 있는 사람들. 어색했던 침묵이 편안한 여백으로 바뀌는 시간을 경험하며 잊었던 미소를 되찾은 분들이죠. 두 번째는 함께이지만 멀리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게 더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만 연인으로서는 아주 오래전 어느 날에 멈춰버린 부부. 서로의 건강은 챙겨도 서로의 마음은 묻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도 괜찮지만 가끔은 외로운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일과 자신만의 취미로 하루를 빈틈없이 꽉 채우지만 유난히 잠이 오지 않는 밤 11시쯤이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라는 따뜻한 한마디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분들이죠.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으니까요. 문득 90년대의 낡은 사진첩을 넘겨봅니다. 20살의 연애가 확신 없는 용기로 서로에게 부딪히는 일이었다면 50의 연애는 확신 있는 배려로 서로를 들여다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상대가 가진 빛나는 가능성을 사랑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상대가 보낸 고단한 하루 그 자체를 사랑할 줄 알게 되었죠. 어느 날부턴가 사랑을 속삭이던 연애의 말투가 오늘 뭐 했어? 언제 들어와? 같은 보고의 문장으로 바뀌어버린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가 삶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치열하게 잘 살아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도 우린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살아내는 것과 잘 사랑받는 것은 우리 삶에 조금 다른 온도를 선물한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외로움은 이제 공중보건 이슈입니다. 사실 50대 이후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미국에서는 자녀를 독립시킨 후 부부가 각자의 삶을 선택하는 그레이 디보스 그레이
디보스에 대한 논의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고, 많은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외로움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중보건 이슈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는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서전 제너럴 권고안에서는 사회적 연결을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나 음식만큼이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못 박았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며 심장병, 뇌졸중, 치매의 위험까지 높인다고 경고하죠.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가 2018년부터 고립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국가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약 대신 사회적 활동을 처방하고 지역의 여러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서로를 연결하며 이웃의 안부를 묻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50대의 연애는 흘러간 청춘의 재현이 깊어진 우리 삶을 가꾸는 성숙의 갱신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열정이나 속도는 예전 같지 않을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대신 우리에겐 오랜 시간 쌓아온 느린 기술들이 있으니까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깊은 대화,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터치, 그리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살피는 섬세한 배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금의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연결의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기.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마음의 말수가 줄어듭니다. 마음이 침묵하면 자연스레 사람과의 만남도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하루는 아무런 맛도 향기도 없는 무맛의 시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연결의 첫걸음은 아주 작아도 충분하니까요. 누군가의 글에 진심을 담아 남기는 댓글 하나, 집 앞 공원을 20분간 산책하는 작은 실천, 도움이 필요한 곳에 2시간을 내어주는 봉사활동. 그 사소한 연결의 시도가 다시 나라는 사람을 세상 밖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혹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3가지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동년배 취미 루트 네이버 밴드나 카페에서 50플러스, 취미 5060 걷기 모임, 중년 글쓰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공 커뮤니티 루트 각 지역의 50플러스 캠퍼스나 평생학습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즐거움과 함께 같은 시간표를 공유하는 든든한 동료가 생길 겁니다. 봉사 루트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찾아보세요. 함께 손을 쓰고 땀을 흘리는 시간은 우리를 가장 빠르게 묶어주는 강력한 끈이 되어줍니다. 마음만 앞서고 몸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이런 7일 챌린지는 어떨까요? 첫째 날엔 나의 프로필 사진과 소개 글을 정리하고, 둘째 날엔 마음에 드는 카페나 밴드 3곳을 북마크하고 응원 댓글 하나를 남겨보세요. 셋째 날엔 50플러스 강좌 하나를 찜해보고, 넷째 날엔 봉사활동 하나에 관심 등록을 합니다. 닷새째엔 20분간 동네를 걷고 풍경 사진 3장을 찍어 올려보고, 여섯째 날엔 오프라인 모임에 나갔을 때 할 만한 질문 3개를 미리 준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딱 30분만 머문다는 생각으로 첫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해보는 거죠. 이 작은 시도들이 당신의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할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저마다의 방식으로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실버 인재센터는 1300개가 넘는 거점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단기 일자리나 사회활동을 하며 일하는 연결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분들이 삶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고 있죠. 중국에서는 약 1억 명에 달하는 중장년층이 공원이나 광장에 모여 함께 춤을 추는 광장무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외로움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유럽의 아이디어는 참 따뜻합니다. 네덜란드의 한 마트에는 계산원이 손님과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대화 계산대를 만들었고, 영국에서는 외로운 이들에게 전화나 방문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비프렌딩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독일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고립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미국은 이웃 기반의 상호부조 모델인 빌리지 모델을 통해 살던 동네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실천하고 있고, 50세 이상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 스티치는 취미, 여행, 동네 모임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발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싱가포르의 액티브 에이징 센터나 말레이시아의 시니어 활동센터, 필리핀의 노년청 역시 동네 단위로 촘촘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중장년층이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훌륭한 관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형태는 저마다 달라도 목적지는 모두 같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리듬을 만들어주는 곳에서 우리의 관계는 다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 한 줌을 건넵니다. 지금 느끼는 공허함이나 망설임은 당신이 유별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속도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시간이 왔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해볼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10초 안부 한 줄.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보세요. 꾸준함이 서로의 체온을 지켜줍니다. 둘째, 20분 걷고 33 대화하기.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면 3분은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3분은 나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짧은 대화가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셋째, 공통 프로젝트 하나 만들기. 함께 화초를 가꾸거나 주말마다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것처럼 작고 반복 가능한 함께의 시간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50대의 연애는 잃어버린 설렘을 되찾는 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평온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날의 우리보다 훨씬 더 다정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데워주었던 한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오늘부터 내가 시도해보고 싶은 가장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김민희였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